과학적인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그릴 수 있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에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야생식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 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 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꽂힐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밑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무리 봐도 4개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그분께 이거 왜 그런가. 그분도 모르죠. 신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다가 이 중간에 조그맣게 자란 열매를 보게 됐고 그걸 잘랐는데 이 정확하게 진화적으로 계산돼서 3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었죠. 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녹여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3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 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 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000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 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미래의 이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